네, 몬스터 821 데스모 정비를 할 건데 데스모 정비 외에도 포크 오일 실이 터져가지고 오일 누유가 아주 많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휠까지 다 묻어있고 포크 이너 튜브에 오일이 묻어 나오면 포크 오일 실이 터진 거예요. 이거는 수리를 미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절대 저절로 개선되지 않고 한번 스며 나오기 시작하면 점점 더 심해질 뿐이지 이러다 말겠지 이런 유형의 고장이 아니거든요. 오일이 스며 나오는 순간 하루라도 빨리 정비하는 게 이득입니다. 이렇게 포크 렉으로 해가지고 그 캘리퍼,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 로터, 휠, 심지어 타이어까지 계속 오일이 번져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수리비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수리하는 게 돈을 아끼는 길이다. 몬스터 821은 몬스터 1200의 동생 모델이지만 사실 800cc가 낮은 배기량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하죠. 충분히 좋은 바이크고 단점은 두카티. 벌써부터 무섭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해본 몬스터 데스모지만 좀 까다로워요. 그냥 다 까다로워요. 그래도 몬스터는 제가 참 좋아하는 바이크 중에 하나예요. 제가 자꾸 두카티를 욕하는 건 순수하게 정비사로서 정비하기가 좀 까다롭고 자꾸 뭐가 꽉 끼고 손이 안 들어가고 안 빠지고 막 이러니까 화를 내는 거지. 만약에 누가 내 두카티를 정비만 잘해준다면 타는 재미로 봤을 때는 두카티만한 게 없습니다. 겉모습은 매혹적인 색상에 디자인은 뭐 누구나 인정하듯이 너무 예쁜 디자인인데 또 막상 타보면 이렇게 남성적인 바이크가 또 없거든요. 두카티에 이제 빠져버린 분들은 다른 바이크를 잘 못하십니다. 다른 바이크는 다 이제 여고생 오토바이가 돼버려요. 두카티를 타고 나면. 근데 이번 2025년식 파니갈레 V2는 이제 두카티스러움을 모두 다 내려놓고 그냥 흔한 여고생 바이크가 됐습니다. 전 절대 사지 않을 거고 절대 타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F차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살면서. 하지만 이 몬스터는 장르가 몬스터. 몬스터는 네이키드가 아니에요. 편의상 네이키드라고 부르긴 하지만 몬스터는 장르가 몬스터다. 왜? 타보신 분은 다 압니다. 정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섭다. 근데 잠깐 이야기 좀 해야겠다. 몬스터 821 차주분이 이걸 타고 일본을 가신대요. 일본 일주를 하러. 열정과 의지는 제가 아주 존중하지만 두카티를 타고 일본을 간다? 저는 좀 말리고 싶어서 3번 정도를 말렸는데 이 바이크를 타고 일본을 잘 갈 수 있게 종합적으로 정비를 다 받고 가시려고는 하는데 제가 정비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두카티는요 세대가 속초를 가도 한 대는 못 돌아와요. 좀 과장 보태면 용달 엔딩이란 말이에요, 국내에서도. 근데 일본을 간다? 저는 좀 말리고 싶고 연식이 그래도 좀 됐기 때문에 아무리 정비를 잘 해도 해외 가면 이상한 일이 생기거든요. 꼭 이상한 천재지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한국이었으면 쉽게 해결될 일도 해외에서는 일단 언어적인 문제, 소통의 문제, 문화의 문제 때문에 2차, 3차, 4차 수렁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외딴 항구 도시에서, 항구 마을에서 차량에 문제가 생겼는데 견인은 어떻게 부를 것이며, 두카티도 일본에서는 수입 바이크잖아요. 일본에서는 국산 바이크가 되는 일제 4대 브랜드를 타지 않고 두카티를 타고 일본을 간다. 물론 잘 갔다 오신 분도 많고 아무 일도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차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니 이거 일본에서 쓰면 나 뭐가 돼? 잠깐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옛날에 일본 일주를 한번 하려고 준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토바이를 타고 일본 일주를 하는 분이 굉장히 드물던 시기였거든요. 그때가 언제지? 그 동일본 쓰나미,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에 지금 멜트 다운된 원자력 발전소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사건이 터지기 전이었어요. 제가 오사카에 센터 하는 친구가 있어요.
비행기만 끊고 나 언제 간다 하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얘기가 다 돼 있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TV를 켰는데 바닷물이 웬 마을을 막 덮치더라고. 후쿠시마 쓰나미였던 거예요. 그 후로 그래서 한 6개월인가 있다가도 나 이제 가도 되냐?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본 친구가 베리베리 덴저러스라고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방사능 때문에 일본 일주를 하면 안 된다. 뭐 그러다가 나이를 먹고 결혼도 하고 이러면서 못 갔습니다. 일본 일주라든지 아니면 좀 더 스케일이 큰 조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저도 뭐 당연히 두카티 타고 갈 겁니다. 제가 정비성이나 제가 직접 하니까, 그리고 또 저는 실력이 부족해서 제가 힘들고 애를 먹으니까 자꾸 두카티를 욕하는 거지 뭐 타는 것만큼은 두카티만한 바이크가 없습니다. 몬스터 81 밸브 간극 조정이 끝났는데 제 생각보다 밸브 간극이 넓은 밸브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데스모 밸브 조정을 했던 차량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밸브 간극이 많이 틀어져 있었습니다. 차량에 문제는 없고요. 잘 조정했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사실 영상은 계속 몬스터 81만 찍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얘는 두카티 1098인데 스티어링 스템 베어링이 완전 다 작살이 나가지고 새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베어링 레이스를 기존 걸 뽑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이것도 데스모 정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RPM 부조가 좀 있어가지고 동시에 같이 잡고 있거든요. 일단 데스모 정비를 먼저 완벽히 끝내놓고 그래도 부조가 여전한지 혹은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변화가 있는지 이런 걸 좀 봐가면서 좀 체계적으로 정비를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SE가 말 그대로 스페셜 에디션이죠? 아닌가? 스페셜 에디션. 이 프레임도 좀 경량한 재질이 들어가나? 탱크는 이게 아마 알루미늄 탱크일 겁니다. 이렇게 알곤 용접 자국이 일부러 이렇게 남겨놓는 거예요. 이거 스페셜한 탱크다. 저도 참 좋아합니다. 848 1098 848이 참 좋아요. 저는 오히려 916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제 취향이긴 해요. V4 V2보다도 1199가 그냥 한마디로 옛날 사람이라서 그렇구나. 저희 와이프는 자꾸 저보고 MG 호소인이라 그러는데 아니 MG 세대에 대해서 검색하면 분명히 제 나이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저는 MG 호소인이 아니고 그냥 MG예요. 하여튼 빨리 하고 집에 가야 되니까 타이밍 벨트도 걸고 점화 플러그도 교체하고 라제타도 달고 냉각수도 넣고 머플러도 달고 탱크를 얹고 시운전도 하고 그러면 끝납니다. 많이 남았네. 우와, 기름을 왜 이렇게 많이 넣고 왔어. 휴. 빨간색 탱크 장착 기념으로 테슬라 주가 체크. 제발! 머스크 이씨. 머스크 형. 머스크 형, 제발 좀 닥쳐. 제발 좀 닥치고 있으라고. 근데 뭐 머스크 형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나라는 규제가 진짜 너무 심해요. 우리가 꼭 바이크를 타서가 아니라 바이크 쪽 말고도 그냥 규제에 미친 나라입니다. 규제에 미친 나라에서는 오픈 AI,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이런 회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규제를 줄이고 자유라는 양분을 먹고 문화랑 산업이 꽃피우는 건데 우리나라 뭐 맨날 제조업 위기다, 수출 위기다 맨날 말로만 그러지 온갖 모든 분야에서 규제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규제를 하는데 심지어 우리나라는 국민이 국민을 감시하고 블랙박스로 신고를 하는 나라잖아요. 천지 사방에 다 깔려있는 CCTV도 문제지만 근데 더 무서운 거는 국민들이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잘못 태어난 것 같아요. 너무 저라는 사람이 살기에는 우리나라는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원래 40대쯤에 이민을 가려고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렇게 기름이나 만지고 있네요. 설레이는 시동시간. 과연 일발일까요? 맨날 클로징 멘트로 일발 이러고 있는데 말이죠. 이거 진짜 리얼입니다. 잠깐만, 느낌이 안 좋아. 연료 펌프 한 번만 더 가동시킬게요. 일발. 일하면 뭐해. 에휴, 엄마 미안해. 오늘부터 진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아니 뭐 트위터로 말싸움을 하고 있어. 이게 맞아? 아니 이거 지금 이거 꿈 아니야 다? 아니 무슨 세계 1위 부자랑 미국 대통령이 키보드 워리어즈를 하고 있어. 나도 안 한 지 몇 년 됐는데. 아 이놈의 ABS. 언제부터 ABS 있는 오토바이 탔다고 말이야. ABS 있는 오토바이가 뭐 그렇게 안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토바이를 ABS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도로 흐름을 읽는 능력이랑 주제 파악을 잘하고 자기가 가속을 해도 되는 곳인지 좀 사려야 되는 곳인지 그걸 분간을 할 줄 알아야지. ABS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해. 뒤질 놈은 ABS 있어도 뒤집니다. 잠깐 나 지금 좀 예민해진 것 같거든요. 그냥 집중하겠습니다. 기가 막혀버립니다. 1098 스템 베어링, 일명 다마사라 작업도 다 해서 휴 이렇게 한 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가 너무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루 24시간이 짧아요. 이상하게 두카티는 그냥 세워만 놔도 포크가 터집니다. 제가 타던 1098도 저희 집 지하 주차장에 겨울 내내 잘 보관만 했는데 포크가 터져서 오버를 했었고요. 지금 타고 있는 파니갈레도 계속 매장에서 보관은 했지만 봄에 어느 날 포크 오일이 또 터졌더라고. 이상하게 두카티는 타다 터지는 게 아니라 세워놔도 터져. 문의 전화를 가끔 받는데 저절로 터집니다. 이유는 일단 부품을 내구성보다는 성능에 더 초점을 맞춰서 설계하고 제조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계속 움직여주면 모든 기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포크 오일이 터지는 거는 포크 내부에 금속으로 된 부품이 고장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오일을 막아주는 오일실, 뭐 일명 리테이너가 그냥 터져서 새는 건데, 뭐 걔도 마찬가지로 자주 움직여주고 하면 그게 경화가 안 될 텐데, 두카티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데일리로 잘 타질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세워만 놔도 포크 오일이 터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숙명이에요. 그냥 두카티스트 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게 싫은 사람들은 그냥 남들이랑 똑같은 일제 바이크를 타야죠. 특별한 오토바이니까 특별한 관리도 당연히 수반되는 겁니다.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지금 몬스터 8일 시운전을 나가고 싶은데 비가 그치길 기다리고 있고요. 비는 그쳤는데 길이 좀 더 마르면 이제 마지막 시운전을 할 것이고, 스티어링, 스템 베어링 이렇게 조립이 잘 끝나가지고 누유 작업으로 넘어와서 체인이랑 소기화를 빼놓은 거고, 이쪽에서 이제 오일이 많이 요 밑으로 오일이 많이 묻어 나오고, 이렇게 언더카울 있잖아요. 언더카울에도 오일이 많이 묻어 나온다고 하시는데, 이쪽에서 오일이 새는 포인트가 세 가지인데 이 엔진은
이거는 뭐 두카티 1098, 이게 테스타 스트레타 엔진이고, 이 엔진이 올라간 바이크가 최근까지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뭐 두카티 유압 클러치 엔진은 이밸브 공랭 엔진인 스크램블러 1100, 스크램블러 800 구조는 비슷하고 누유되는 원인도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거의 다 이 슬레이브 실린더 클러치 로드 쪽에서 오링이 터져서 오일이 누유되는 경우도 많고, 이런 소기와 리데나 혹은 요 칼라 안에, 요 안에도 보면 오링이 하나 있거든요. 요 세 군데에서 거의 다 새요. 이쪽에서 누유가 있으면 이 세 개 중에 하나거든요. 완전 클리닝을 하고 완전 드라이하게 만든 다음에 시동을 걸어서 최초 누유가 되는 곳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완전히 드라이하게 다 닦아놓고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문제는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잘 걸리던 차인데 키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억울하게도 이렇게 또 눈탱이를 맞았습니다. 분명히 시동하고는 관계없는 스티어링, 스템 베어링, 누유 이론적 정비를 하려고 들어온 차인데, 뭐 키 온은 되는데 이렇게 계기판에 경고등이 뜨면서 시동이 안 걸립니다. 계기판에 뭐 눌러보면 나옵니다. 에러 IMMO 37번 에러 코드, 이모빌라이저 인식 불가 코드거든요. 이게 이 1098이 이런 차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이모빌라이저 안테나인데, 제가 손으로 만지고 있는 게 키 안에 있는 이모빌라이저 칩이랑 이 안테나가 멀어지면 인식이 좀 안 되기도 하는데, 이 차는 특이하게 가깝게 해도 인식이 안 돼요. 이거 이미 인식이 안 된 겁니다. 이렇게 계기판이 늦게 켜지면 여전히 안 되고, 시동 당연히 안 걸리고. 아예 이렇게 칩이 들어있는 키 손잡이 부분에 안테나를 완전 바짝 갖다 대고 키면 이제 될 거예요. 보시면 경고등 안 들어오죠. 그럼 이제 시동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일부러 끈 겁니다. 실내에서 이제 시동 걸기 싫어가지고. 이 유형의 차량들이 이모빌라이저 에러가 뜨면 아예 아까처럼 스타트 버튼을 눌러도 아예 크랭킹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아예 칩을 하나 복사를 했습니다. 칩을 복사를 해서 손잡이 안에 들어있는 칩의 정보를 그대로 카피한 칩이에요. 칩을 안테나에 접촉시키고 키온을 하면 당연히 되겠죠. 이렇게 정비하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생깁니다. 분명히 시동이 잘 걸리던 차인데 내가 정비하는 동안 갑자기 제3의 문제가 생겨. 그래도 이렇게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손잡이에 있는 칩을 내부에 열면 칩이 나오거든요. 칩을 빼서 새로 카피한 칩으로 바꾸던지 좀 인식이 잘 되게끔 눈탱이 얼얼하게 맞고 또 무료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눈탱이야. 올해 최고 난이도를 예감하고 있는 S4RS 아직도 정비 중입니다. 계속 시운전도 해보고 또 뜯었다가 또 시운전 해보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ECU에서 PC로 연결해 가지고 ECU를 좀 건드리고 있습니다. 맵도 다른 걸로 깔아보고 점화, 진각, 지각 조정도 좀 해보고.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이 차는 나 진짜 모르겠어.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미 정비를 많이 한 차예요. 이미 정비를 많이 한 상태에서 도저히 안 돼서 어떻게 저한테 왔는데, 진짜 이런 게 고치기 어렵거든요.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 바이크는 BMW R1200RS고요. 이렇게 앞 휠에 림이 좀 먹어서 복원 작업을 할 겁니다. 뭐 이거 보기가 좀 그렇지만 흔히 있는 일이고, 뭐 여러분 자동차 휠은 현기차뿐만 아니라 온갖 슈퍼카들도 다 휠 복원하지 않습니까? 오토바이 휠도 똑같습니다. 뭐 이거 뭐 큰 데미지 아니에요. 이 정도는 다 복원 가능하고, 이제 공기압이 좀 부족할 때 노면에 요철이 심한 곳을 좀 세게 찍으면 어떤 바이크든지 뭐 스쿠터부터 대형 투어러까지 쉽게 다 림이 먹을 수가 있어요. 휠 재생을 하고 휠 밸런스까지 완벽하게 잡아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림이 워낙 육안으로 봐도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뭐 굳이 휠 밸런서에 돌려서 뭐 촬영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냥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찍는 거고, BMW R1200RS 휠이 휠 재생, 디스크 재생, 부분 도장까지 보시면은, 물론 새 것 같을 순 없겠죠. 새 것 같을 순 없지만, 근데 이 정도면 뭐 훌륭하지 않습니까? 재생 어감이 좀 안 좋지만 뭐 좋게 얘기하면 교정, 뭐 디스크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휜 구간 표시해갖고 다 이게 정밀하게 디스크 판넬 휨도 맞추고, 휠 림 많이 찌그러졌던 거 기억하시죠? 보시다시피 뭐 전혀 흔적이 없습니다. 물론 막 이렇게 보면 당연히 티가 나겠죠. 그게 싫으신 분들은 200만원 주고 새 휠 사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어차피 여기가 요 공기압 주입구가 TPMS가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무거울 거예요. TPMS는 타이어 프레셔 모니터링 시스템 맞나? 휠 재생을 하면서 도장을 새로 했기 때문에 기존 납은 다 제거한 상태거든요.
돌아와. 안 돼. 그렇지. 멈춰! 멈춰! 네, 좋습니다. 이 정도면 뭐 훌륭하죠. 노면이 많이 말라서 이제 몬스터 8일 시운전을 해보겠습니다. 포크랑 휠에 묻어 있었던 오일도 다 제거를 했고, 포크 상태 뭐 너무 좋죠. 제일 중요한 건 데스모드로 믹 밸브 간극 조정이 잘 됐는지 시운전하면서 밸브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앞 타이어도 교체했기 때문에 스티어링 조향 감각도 좀 잘 느껴보고요. 브레이크 오일도 앞뒤로 교체해서 제동력이 어떤지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과연 일발? 클러치 레버 유격 조정도 했고 스무스하게 잘 출발이 됩니다. 쇼바 느낌 아주 좋고, 아무런 이상음이 없이 운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뒷브레이크도 잘 듣고 스티어링 느낌도 좋고, 역시 두카티 몬스터는 장르가 몬스터예요. 장르가. 자, 이렇게 두카티 몬스터 8일 데스모 정비, 프론트 포크 오버홀, 앞 타이어 교체, 클러치 조정, 앞뒤 브레이크 오일 교체, 헤드라이트 조사각 조정, 체인 텐션 조정 등등 이 바이크를 안전하게 잘 탈 수 있게끔 1차적으로 가장 급한 정비부터 선별해서 했고요. 당분간 국내에서 계속 바이크를 타고 다니시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보완 작업을 할 것이고, 해외에서 장거리를 타도 된다는 확신이 서면 그때 이제 일본 일주를 떠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평소보다 좀 더 신경 써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작업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영상 많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댓글은 다 열심히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클로징 멘트로 여러분들의 일발 시동을 기원하며 일발! 이 몬스터까지는 그래도 올드스쿨 몬스터들이 가진 공격적인 전경 자세랑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르가 몬스터인 그런 특징들이 잘 답습되어 있는데, 몬스터 937은 여고생 바이크를